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 사례 153번째 연장 허가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연장하려고 했는데 도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허가청은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질문: 한 필지의 토지, 지목은 염전입니다. 를 택지로 분할하면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당시 소유자가 내부에 있었던 농로의 소유권을 수분양자 19명에게 지분으로 각각 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 도로를 사용수락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기간이 이미 지나가서 이제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청은 연장 허가를 넣으니까 그 사이에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사용수납이 필요한지 안 한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답변. 최초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받았던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허가 기간 연장 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허가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연장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인은 허가청의 입장, 또 현황도로 소유자의 입장,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허가 관련 법령에서 허가권자에게 위임한 재량권에 대한 검토입니다. 허가청은 기존 허가의 연장 허가를 접수받으면 당초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허가 후 주변 여건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현행 건축법 기준과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 당시와 지금 법령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는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으나 법령에 그 근거 또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하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근거는 허가 신청자가 입증하라고 하였습니다.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 평등 원칙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진다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가권자의 공법에 의한 허가 기준에서 재량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기존 허가는 이종 근생 신축 허가였는데, 당시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진입로의 공로 여부 및 허가 신청자의 사용 권한을 확인하면서 허가청이 그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그때 사용기간은 영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대법원 982-8766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농지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처분 당시 광화군 향토유적 조례에 기하여 지정된 향토유적일 뿐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향토유적 인접지에서의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의 허가가 요구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강화도 향토유적 조례에 어긋나서 조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한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허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 그렇다면 허가권자가 연장 허가를 하면서 현행법 허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그 진입로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현행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없는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을 넘는 오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8조 4항 및 영 8조 6항 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허가권자가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했다면 취소하라는 거죠. 허가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입니다. 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민법 211조에 의해서 있지만 소유자라도 공법 및 민법에 의해서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법에 의한 제한이란 최초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그 진입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였다면 이웃 주민들은 통행권은 아니지만 반사적 이익으로 사용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을 다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도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소유자가 공로로 제공하기로 허가청에 약정했거나 뭐 사용승낙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도로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을 것이므로 연장 허가에서는 사용승낙이 다시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허가 때도 이미 영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고, 또 허가권자도 영구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존재할 때까지 도로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허가 신청했고 허가 받았고 사용락했기 때문에 사용 연장에서는 사용락 필요 없다고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민법에 의한 제한은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220조의 무상통행권인 법정 지역권과 사용대차, 임대차에 의한 사용승낙, 즉 통행권은, 그리고 주민자조사업 등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또는 택지 분양에서 내 외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8802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행정청이 도시계획 사업 일환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하여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현황도로 이용자의 통행 권한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분할 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공증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로 여러 개 분할하면서 그때 이미 당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에 대한 공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민법 220조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없어지지만 219조에 대한 유상통행권은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844카 921 판결,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농로로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이므로 공로인 것입니다.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정 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 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나무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가 가설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존촉 기간이 지나서 그 연장을 하려고 할 때 대지 사용승낙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청은 법령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대법원 2015-2, 35116 판례 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황도로 개설 계획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다면 사용기간이 영구인 사용승낙서를 또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 소유자도 취득 당시 도로임을 알고 매수한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고 수십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이 농로를 막을 권리도 없고 막으면 권리 남용이 되며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2021-242-154 판결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개설이 됐든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되었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는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공중의 공공이익이라고 하는 그 제약을 받게 되므로 결국은 재산권이 이제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 또는 도로 철거, 통행 금지 이런 걸 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봐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타인의 토지를 내 대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해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에 공로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든 건축법 도로가 되든 아니면 일반 공중 통행로인 공로에서 내 대지로 연결되는 그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사용 승낙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허가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 여부가 애매하면 사용락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미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았다면 연장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농로가 최초 허가, 그러니까 최초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도시 면적은 정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않았더라도 민법 및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미 공로가 돼서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공로가 됐으니까 뭐 택지 분양을 해서 공로가 됐든 아니면 뭐 사용 승낙을 해서 그 도로에 어떤 통행 권한이 있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바뀐 소유자는 이미 취득할 때 그게 공로라는 걸 알고 도로라는 걸 알고 취득했으므로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법령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지 않고 연장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